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자,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좁은 주택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하고요. 자, 위치는 폴란드의 바르샤바입니다. 바르샤바에 약 4평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면적을 가진 주택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릴 거고요. 자, 여기는 이제 캐렛하우스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고요. 보시는 바와 같이 찾을 수 있을까요? 예. 여기에 두 개의 건축물이 있는데 이 사이에 끼인 이 일자형으로 생긴 주택이 바로 캐렛하우스입니다. 조금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생겼고요. 외관 사진을 쭉 한번 보여드릴게요. 예,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돼 있고, 이렇게 사람 스케일하고 비교해 보면 그렇게 크지 않다. 하지만 길쭉하다. 도대체 어떤 형태로 사람이 이 안쪽에 거주할 수 있는지 궁금하게 되는데요. 한번 쭉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이건 좀 아래서 찍으면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생겼는데 이 뒷부분이 좀 궁금하긴 해요. 자,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. 보니까 삼각형 모양이고 건물과 건물 사이에 끼어 있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 거고요. 당연히 앞에서 봤을 때는 뭔가 출입구가 안 보였잖아요. 그러니까 뒤에서 접근을 하는 그런 형태다. 간략하게 한번 구조를 보면요. 이렇게 계단으로 올라가서 두 개 층으로 나눠져 있어요. 1층은 이렇게 다이닝룸, 키친, 화장실, 욕실, 그리고 이 반대쪽은 거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워낙 협소하기 때문에 2층은 사다리로 올라가야 됩니다. 여기 사다리를 통해서 올라가면은 2층에 이제 데스크, 일을 할 수 있는 데스크가 있고 침대 이렇게 간략하게 조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여기서 이제 데스크라고 하는 거는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여기를 사용하는 그 사용자가 별도로 좀 특정이 돼 있어요. 그분이 바로 작가이기 때문에 아마 이 데스크는 조금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자, 보시면은 구조는 이렇게 돼 있어요. 앞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동일하게 이렇게 구조를 만들었죠. 그러니까 이 두 다리를 통해서 바닥에 지지되는 기초가 형성이 되는 거고, 그 위에 이 부분이 굉장히 좀 구조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. 이렇게 길쭉한 트러스로 아래쪽을 꽉 잡아 놓는 거죠. 그리고 이쪽 트러스에서 위에 하중을 다 받아들이는, 그래서 지방까지 전달을 시키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뼈대까지 조성이 된 모습은 이렇게 생겼고요. 이렇게 조성을 해가지고 이제 끼워 넣는 방식으로 그렇게 시공을 하는 거죠. 이건 바로 이제 건물과 건물 사이에 캐렛하우스가 들어갈 공간인 거죠. 자, 이렇게 인부들 스케일로 봐서는 두 사람, 세 사람만 있어도 꽉 찰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좁은 공간으로 보여집니다. 자, 이거는 이제 시공 사진인데 이렇게 예상하셨듯이 아까 봤던 데 뒤쪽에서 이제 크레인으로 이렇게 들어서 집어서 끼워 넣는 그런 형태로 시공을 하는데요. 이 양쪽 벽에 또 뭔가 피해를 가하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어렵게 시공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해봅니다. 자, 이거는 철골을 이제 집어넣어 놓고서 시공을 하는 그런 사진이고요. 굉장히 좁죠. 자, 이거는 준공이 된 후의 사진입니다. 이제 보면은 여기는 이제 어떤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집을 보러 온다고 합니다. 보시면 뒤는 이제 삼각형 형태로 이렇게 꺾여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를 띠고 있는 거고요. 이렇게 해야 이제 빗물도 잘 내려오고 햇빛도 조금 더 잘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이거는 계단의 모습입니다. 이렇게 계단을 타고 올라가서 집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형태로 조성이 되어 있고요. 이거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사진인데 조금만 더 추가 설명드리자면, 보시면은 이렇게 벽체 같은 경우에는 약간 반투명이죠. 폴리카보네이트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. 흔히 렉산이라고 부르는 그런 자재인데요. 굉장히 강한 강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벽에 좀 종종 사용하기도 합니다. 근데 여기는 이제 유리로 하면 위험하고 채광은 또 받아야 되기 때문에 폴리카보네이트로 조성을 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 집은 특징이 창호가 딱 2개가 있습니다. 여기 하나, 그리고 이 뒤쪽에 하나, 이렇게 딱 2개만 창호가 있어가지고 환기는 그 2개 창호로만 할 수가 있다는 점. 보시면 전반적인 골조는 각 파이프로 되어 있고 양측 벽에는 약간의 단열재가 조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. 도면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면은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대로입니다. 이 골조가 있는 거고, 여기가 이제 다이닝룸, 그리고 여기가 작은 부엌, 키친이 있는 거고, 여기는 화장실, 욕실, 그리고 이쪽은 이렇게 올라오잖아요. 그럼 여기 문을 닫을 수가 있습니다. 문을 닫으면 이쪽 공간이 다 거실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2층은 이렇게 사다리로 쭉 올라가면은 여기가 이제 데스크가 위치해 있고 옆엔 침대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집이 좀 특이할 만한 점은 이게 평면이에요. 평면을 보시면 이 아랫면과 이 윗면이 폭이 다릅니다. 자세히 보시면은 이 외곽 사이즈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아랫면은 1.27m예요. 그러니까 127cm가 되는 거고, 이 위쪽은 76cm가 나는 겁니다. 거의 한 2배까지는 안 되지만 약간 2배 가까운 그런 폭의 차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뒤쪽은 공간 활용을 잘 할 수가 없다. 그래서 최대한 넓은 쪽에 실을 다 배치를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
자, 이제 내부 사진입니다. 내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단으로 올라오고요. 이렇게 굉장히 육중한 도어가 있어요. 그래서 올라와서 도어를 닫으면 그 도어 자체가 이제 바닥면이 되는 거죠. 그렇게 거실 바닥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좀 멀리서 본 사진입니다. 이렇게 돼가지고 문 닫으면 이 좁은 공간을 그냥 이런 식의 소파를 놔가지고 거실로 사용할 수 있다. 위쪽은 말씀드린 대로 폴리카보네이트로 마감을 했다. 네, 그 뒤쪽 사진입니다. 뒤돌아 보면은 이렇게 올라오면은 여기 테이블 굉장히 협소하죠. 굉장히 작은 아주 간이 테이블 정도의 수준이 있는데 여기에 일종의 이제 다이닝룸, 식탁이 되는 거고요. 이 뒤쪽은 여기서는 안 보이지만 키친의 공간, 그리고 이 뒤에 살짝 보이죠. 여기는 욕실이 있습니다. 화장실 욕실이고요. 이 사다리 통해서 올라가면 여기는 데스크와 뒤에 침대가 있습니다. 예, 이거는 키친의 모습이 되는 거고요. 키친 굉장히 좁지만 그래도 있을 건 다 있죠. 전기까지 있고. 참고로 이 집은 정식 건축물로서 법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. 그 부분 뒤에서 좀 부연 설명 드릴 거지만 그렇기 때문에 전기와 수도 같은 게 인가가 되지 않겠죠, 법적으로.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 옆집, 옆 건물에서 일부 이렇게 관을 이렇게 빼가지고 수도와 전기를 사용한다고 합니다. 자, 거기서 옆에를 보면은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가 있고 여기 욕실 화장실이 있습니다. 변기가 보이고요. 보면은 샤워기도 하나가 있어요. 이 샤워기를 보면은 그러니까 물을 많이 쓸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에요. 여기도 이제 배수도 이 오수관을 연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약간 뭐랄까 수거해 가는 그런 형태로 처음에는 사용을 했다고 하고요. 최근에는 약간 선진적인 그런 기술을 좀 적용을 해가지고 최소한의 오수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이제 조성을 해놨다고 하는데 거기에 있어서는 좀 더 자세한 자료가 없어가지고 확인하지 못한 점은 좀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 사진 보시면 사람 스케일로 이렇게 비교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. 이분이 바로 케렛입니다. 이 집의 주인인 격이죠. 왜 격이냐고 하면은 자, 여기 설계는 야쿱 슈체슨이라는 건축가가 설계를 진행을 했던 거고요. 그 건축가가 이 앞에 거리를 걸어가다가 여기 틈을 보고 그때는 이 건축물이 없었으니까 건물과 건물 사이가 단절돼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 집을 계획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여기는 굉장히 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. 여기가 폴란드 바르샤바잖아요. 여기는 2차 세계 대전 때 많은 유대인과 폴란드인들이 홀로코스트를 당했던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 도시잖아요. 거기에다가 여기는 이 위치 자체가 그 당시에 게토 있잖아요. 유대인 수용소의 바로 근처였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바로 여기가 이제 게토 지역이라는 그런 상징성 또한 가지고 있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뭔가 단절이 이루어지고 있다. 이 단절을 연결시켜 주고자 해가지고 이 집을 계획했다고 하고요. 또 재밌는 포인트는 이 좌측 주택일 겁니다. 아마도 한쪽 주택은 2차 세계대전 때 있었던 주택이고 거기를 좀 리모델링 했겠죠. 그리고 또 한쪽 주택은 그 이후에 조성된 주택입니다. 그러니까 구와 신을 연결함과 동시에 이 단절을 또 연결해 주는, 그리고 여기가 게토였다고 했잖아요. 게토가 두 군데가 있었는데 그 게토와 게토 사이를 육교가 연결을 해주고 있었다고 해요. 그 유대인의 뭐랄까 아픔과 불안함의 심리를 그 육교가 그나마 연결해주고 있었다라는 그 상징성을 가져와가지고 이 구와 신을, 그리고 건물과 건물을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의미로서의 이 주택을 계획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케렛이라는 분은 이스라엘의 굉장히 유명한 유대인 작가라고 하고요. 그가 떠오른 건 바로 이 작가였다고 합니다. 아마도 관련된 그런 아마 집필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. 이 작가를 위한 집을 만들어 줘야겠다라고 해가지고 이 주택을 건설을 하고 이 작가를 초청해서 일정 기간 동안 살았다고 합니다. 거주를 하고 그 이후로는 이렇게 간헐적으로 유대인 작가나 어떤 그런 예술인 분들이 며칠씩 여기서 머무르면서 뭐 집필 활동이나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 지금은 사용된다고 합니다. 자, 이거는 이제 2층이었죠. 위층에 이제 데스크가 되는 거고요. 뒤에는 침대가 있습니다. 예, 침대 보면 굉장히 좁지만 잠은 굉장히 잘 올 것 같아요. 예, 이렇게 한 사람이 자기는 굉장히 충분한 아주 아늑한 공간이 나오기도 하고요. 채광도 좀 상당히 잘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죠. 자, 이분이 바로 에트가르 케렛이라는 분이 되는 거고요. 보시면 굉장히 좁기 때문에 이렇게 사다리를 올라가다가 등을 기댈 수 있을 정도의 협소함을 가지고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위에를 보면 있을 거 다 있습니다. 뭐 콘센트라든가 있을 건 다 있어가지고 한 일정 기간을 거주하기에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자, 이제 마지막으로요. 제가 이 캐렛하우스가 왜 건축물로서 인정받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폴란드 건축법상 최소 주거 기준의 면적이 미달입니다. 최소한의 20제곱미터 의 면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20제곱미터가 채 되지 않기 때문에 법적 기준에 충족이 안 됩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최소 실내 폭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. 폴란드 건축법으로는 2.2m를 최소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여긴 2m도 채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요소들로 인해서 뭐 더 있습니다. 채광 기준이랄까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한 4개, 5개 정도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가지고 건축법상 이거는 건축물로서 인정은 받지 못하고 예술 설치품으로서 조성을 해놨다고 합니다. 바르샤바 측에서 일종의 어떤 특별한 사례로서 인정을 해준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이렇게 폴란드의 바르샤바에 있는 캐렛하우스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. 가장 좁은 주택,
설명드렸고요. 다음에도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